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 리모컨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우리 조교인들. 자, 봅시다.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증가와 감소. 세 번째가 극대와 극소.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수투 내용이랑 똑같다. 안 해서 그렇지 않지? 자, 갑시다. 자, 이 녀석을 y는 fx라는 함수로 합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점이다. 무슨 점? 접점이다. 자, 접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접선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곡선에 대한 반드시 어떤 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접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왜? 접하는 점이 있어야지 접선이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었으면 만나거나 뚫고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만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괜찮나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곡선 위의 점이다. 곡선 위의 점. 자, 그러면은 먼저 보자. 곡선 위의 점 적당히 이 점이라 하자. 자, 요 점을 나는 a, fa라고 하자. 괜찮나요? 자, 그리고 기역 저편에 날아가 있던 이 식을 기억하자. 얘들아,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고? m이고 x1, y1을 지나 직선은 어떻게 됐니? 라고 하면 y-y1은 기울기 m에 대한 x-x1이다. 이렇게 두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가자. 자, 이 점을 곡선 위의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이란다.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접한대요. 자,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일단 우리가 지나점은 하나 줬네. 몇 콤마 몇이라는 거? a, fa라는 거.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y-fa는 기울기 모르고 x-a인데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는 미분계수의 미분계수에 의하여 얼마? f'a라고 배웠다. 이거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곡선 위의 점인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이다. 뭐가 주어진? 기울기가. 자, 그러면 이때는 얘는 뭐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접점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얘들아, 첫 번째 문제는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인 거야? 접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문제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우리 원의 방식 배울 때 생각해보자. 원주 상의 점 이런 거 쉬워 안 쉬워? 쉽잖아, 맞지? 근데 원 밖의 점일 때 우리 푸는 게 많이 걸린다, 맞지? 뭐가 안 주어졌기 때문이야? 기울기가 아니라 접점이 안 좋기 때문이야. 저 접점을 안 주게 되면 내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생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뭐를 잡으셔야 됩니다? 접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접점 잡자. 접점 잡자. 졸라 잘 배웠네. 자, 그래서 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t, 얼마? ft. 자, 그러면은 나는 임의의 점을 접점이라고 잡은 거야. 그럼 요 점을 내가 접점이라 하자.
난 t는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임의로 잡아놓은 문자니까. 맞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는 뭐가 주어졌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주어졌대.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가 m이란 게 주어진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어떻게 풀면 될까? 기울기는 주어졌어. m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는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 f't, x가 t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결국은 내가 뭘 풀면 돼? t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돼. 왜? m 알고 식 주어졌는데 t만 모르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뭐 접선의 방식 문제는 다 똑같아. 접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다. 뭐를 잡으셔야 된다고? 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이 녀석이 또 y는 fx다. 자, 그럼 세 번째, 뭐 제일 많이 쓰는 거겠지. 가만, 곡선 밖의 한 점이다. 자, 얘들아, 곡선 밖에 한 점을 준 거야. 이렇게 좀 잡을까? A, B라고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어요. 난 지금부터 이 점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 접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접선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자, 접선을 찾을 건데, 쌤이 접선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지? 접점이다. 접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이렇게 접선이 존재했는가 보지. 이 점을 나는 접점을 잡읍시다. t, 얼마? ft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 했지? 첫 번째는 딴 거 없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 잡으세요? 접점을 잡으세요. 자, 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다. 뭐 교과서에는 뭐 이거 두 개의 직선의 방식을 일단 교과적인 풀이 방법 먼저 적어줄게. 여기다가. 자, 교과서에 보면은 보통 두 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다. 뭐라 적혀 있냐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방법대로. 맞지? 자, 그럼 어떻게? y-ft는 얼마? f't 그리고 x-t랑 같습니다. 요거 괜찮지? 자, 세 번째가 뭐라고?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 접선을 누가 지나고 있는 거야? A, B가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 빼기 얼마? B 빼기 FT는 F't 그리고 A 빼기 T 요렇게 해서 뭐에 관한 방정식 풀면 돼? T에 관한 방정식 풀면 돼. 맞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추론으로. 자, 이 접선이랑, 맞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랑 이 점을 지나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 A, B에서의 접선이랑 이 두 내가 구하는 접선은 두 개는 같은 직선이야. 맞지? 자, 다른 말로 바꾸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 두 점의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이랑 항상 같아야 돼? 순간 변화율이랑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얘들아,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다. 무조건 두 개가 같으면 된다. 두 점을 지나는 접점과 그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곡선 위에 한 점이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자,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얼마? t 빼기 a. t 빼기 a 분의 얼마? ft 빼기 얼마? b. 이 녀석. 이 두 점의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랑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 맞니? 근데 그냥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 이거 이쪽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냥 그게 바로 요식이다.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나는 뭘 풀면 되는 거지? t에 관한 무슨 식?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에서다. 자, 얘들아, 곡선 위의 점에 이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다. 맞지? 자,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은 모르지 나도. 맞지?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 나올 거고 또 여기도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맞지?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도 모르지. 곡선이 어떤 건지 따라 다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접선이 하나 있다면 요번에는 이런 접선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자, 이렇게 접선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개수다. 세 번째까지 네 번째.
자, 접선의 개수입니다. 접선의 개수는 항상 뭐랑 같다? 접선이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더노? 그럼 누구의 개수는 같다고? 접점의 개수야. 그럼 접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지? 라고 하면은 접점의 개수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접점을 구할 수가 있었다. 뭐에? 접점을 잡고 난 뒤에 그 접점 t에 대한 무슨 식 푼 거지? 방정식 푼 거야. 맞지? 접점의 개수는 결국은 뭐라고? t의 방정식에서 뭐의 개수? 해의 개수가 결국은 뭐의 개수고? 접점의 개수고, 접점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다? 접선의 개수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풀어야 될 접선은 총 세 종류의 접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가 곡선 밖에 한 점을 주어질 때입니다. 자, 곡선 위에 점, 정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스파시바. 왜? 접점을 준 거야. 맞니? 자,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인데, 문제에서 접점을 줬다면서. 그럼 고마운 거지 뭐. 자,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인다. 곡선 위의 점에서 그 점이 접점일 때면 접선이 되는 거죠. 얘들아, 곡선 위의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줬대. 이 점이 반드시 접점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접선을 그을 때 이렇게도 가능한 거지. 뭔지 되지?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 점이 접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면 접점을 준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뭐라고? 접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면 똑같이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접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두 점의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무슨, 접점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 이걸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접선의 개수는 곧 뭐의 개수랑 같다? 접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증가 감소입니다. 수투를 저까지 다 해놨으면 수업 내용하기가 편한데, 이것이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요 단원이 원래는 설명하는 게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 왜? 전제가 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투 하듯이 해야 되겠네. 자, 갑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잠깐, 우리 증가가 접선의 방식 아니네. 증가 감소는 다음 주나 끝나고 가겠네. 좀 그때쯤 되면 기억이 접해서 잃어버리겠지. 접선의 방식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당장은 언제지? 오늘 수업 내일이네. 자, 가자. 자, 증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다. 자, 잊어버리지 마라. 증가 감소의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 함수로 합니다. 뭐야? 함수로 한다. 자, 정의는 지금 반드시 함수로 할 거야.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함수들이 주어지냐면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한?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잠깐 그 정의를 기억 접해 날리면서 미분과 생각을 해. 큰일 난다. 알겠지? 증가감소의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로서 정의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전제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 미분으로서 내가 정의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가의 정의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증가입니다. 증가는 무엇을 증가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x1, x2. 자, x1과 x2가 x1이 x2 값이 작을 때 모든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같은 표현으로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1번 증가입니다. 증가는 x1이 x2보다 작고 F의 x1이 F의 x2보다 작으면
이때에 이 함수는 뭐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즉 쉽게 말하자. 입력값이 작으면 출력값도 반드시 뭐하다면? 작다면. 자, 이게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작은 놈 집어넣고 큰 놈 집어넣어봤어. 근데 작은 놈이 무조건 함수값이 작대. 작은 쪽에 때 가면 이때의 함수는 반드시 뭘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감소는 뭐가 될까? 감소는 이렇게 두면 되겠네. x1이 x2보다 작고 얼마? f의 x1이 요번에 f의 x2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그러니까 이미 함수값을 두 개 콩콩 잡아봤다면 작은 함수값이 큰 함수값보다 반드시 뭐 한 거야? 큰 거야. 그러면 함수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때 함수는 반드시 뭔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증가감소 정의는 반드시 뭘로 했다고 내가 함수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괜찮지?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냐면은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에서가 아니고 실수에서 사람들 말은 뭐가 하나씩 빠진 것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뭐 말이 왜 이상하게 꼬이냐? 모든 실수에서 에세? 뭐야 씨. 왜 이래?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다. 자, 지금부터 이제 fx는 뭐가 가능해졌다고? 미분이 가능해졌다. 즉 연속이라는 말인 거지.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해졌대. 자, 그럴 때 x는 첫 번째입니다. x는 a에서 f'a가 뭐보다 크다면 0이면 x는 a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f'b가 뭐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x는 어디에서? b에서 뭔 소를 하고 있다고? 감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 뭐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특징을 잡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었대. 자, 그때는 이 함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네. 어떠한 특징을 잡았는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래. 그럼 이 점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 감소를 하고 있네. 그럼 어떠한 특징을 잡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 녀석은 증가도 감소도 아닌 녀석이네.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증가와 감소는 중요합니까? 물론 수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많이 중요하다. 선생님 이야기했잖아. 왜? 수투라는 우리가 수투 즉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함수가 뻔해. 3차 함수, 4차 함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은 여러 개 그리면 돼.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일 거야. 왜? 식이 뻔하잖아.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함수는 초월함수 곱하기 초월함수 또는 다항함수 곱하기 초월함수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은 어떤 함수일지 개형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뭐 휘황찬란하게 나와요. 너희들이 저 수투 좀 했다면은 내가 3차 함수 맨날 그려줄 때 요따구로 그리잖아. 요따구로 그리잖아. 이게 3차 함수 아니야. 이거 초월함수야. 어느 미친 함수가 3차 함수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가다가 천천히 올라가겠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왜 이래 그냥 보기 좋아라고. 3차 함수 이래 안 생겼어. 이래 생겼지. 자, 이런 함수들이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막 이런 함수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형이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함수가 개형이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일단 실수전체에서 스무스한 곡선인 형태는 내가 알겠는데 미분이 가능하니까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그것을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기 위한 형태가 첫 번째가 증가와 감소다.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구나. 어떤 상태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구나. 어떤 구간에서는 다시 또 증가하고 있구나. 어떤 구간에서는 내가 감소하고 있구나를 가지고 내가 뭐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증가 감소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 했지? 함수로 한다 했다. 함수로 하고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x1, x2보다 작고 fx1이 fx2보다 작다면 이때 함수는 뭔가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입력값이 작은데 출력값이 반대가 되어 있다면 감소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모든 시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등장을 해버린다면 내가 저 두 가지의 함수값이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내가 확인이 가능하다. 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쌤이 이야기했잖아. 드물을 다 붙여놨다. 맞죠? 정의가 아니다. 그냥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그러니까는 미분을 했을 때 그때 미분 계수값이 양수라면 그때는 뭔가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미분 계수가 음수라면 이 녀석은 뭔 소리 하고 있구나. 감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극대극소입니다. 자, 세 번째 극대와 극소. 자, 얘도 똑같아.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정의는 뭐? 승리한다. 미안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가 이거 뭘로 한다지? 함수로 한다. 자, 정의다.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할 거야. 자, 왜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계속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꾸 극대극소 증가감소 정의를 자꾸 저걸로 하려고 하는데 미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 미분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함수로 합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전제다. 자, 지금부터다. A를 포함하는 X가 A를 포함하는 쉽게 말하면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이다. 양쪽에다 못 뚫자고 빵꾸 뚫자라는 말이다. 자, 그럼 빵꾸 뚫은 자리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A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이 사이는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야? FA가 F의 X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우리는 X는 A에서 뭐라 부른다?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라 부르고? 극대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 부르고 이때의 FA를 함수값이지 뭐라고 부른다?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열린 구간을 이렇게 땅 뚫어놓고 난 뒤에 A를 포함한 걸 봤는데 이때 A의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대. 그럼 이때의 X가 A일 때를 우리 뭐라 부르고? 극대라 부르고 이때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반대로가 되겠지. F의 A가 F의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 함수 fx는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소라고 부르고 이때의 F의 A를 우리는 무슨 값이라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내가 함수로 이야기를 했다. 자, 임의의 두 열린 구간을 뚫었을 때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뚫었을 때 그때의 A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면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극대라 부르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A의 함수값이 제일 작고 그리고 그때 A를 우리는 극소라 부르고 그때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래 됐을 때 이 점을 이때 우리는 A, FA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극대점이라 부른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극소값이라 부르고 A,
FA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극소점이라 부른다. 됐나요? 자, 지금 쌤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함수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인데, 그래서 빵꾸 뚫고, 뭐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하자. 자, 그럼 간다. 자,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적당한 구간을 잡아보는 거야. 양쪽을 뭘 뚫어야 된다고? 빵꾸를 뚫어야 돼. 자, 이렇게 내가 구간 잡아보자. 그럼 양쪽 뭐 뚫을 거라고? 빵꾸 뚫을 거야. 맞지?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뭐 없어. 빵꾸니까. 맞죠? 하지만 제일 작은 값은 이 녀석이네. 그럼 이 녀석을 우린 뭐라 부른다고?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뚫어보자. 양쪽으로. 양쪽으로 뚫으면 이 녀석이 제일 큰 값이네. 이 녀석을 뭐라 부르면 돼? 극대라고 부르면 되겠다. 똑같이 또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뚫어보자. 뚫어보면 이 녀석이 제일 크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돼? 극대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양쪽으로 뚫어보자.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때는 극대값이 있다 없다? 없어. 극소값도 존재하지 않네. 괜찮나? 자, 그럼 새로운 함수. 이런 함수 한번 보자. 얘다 상수함수다. 그럼 양쪽에다 빵꾸 뚫고 제일 큰 녀석 찾아보자. 제일 큰 녀석은 모든 값들이 제일 큰 녀석이다. 맞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두 개 보면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상수함수에서 어떠한 값은 모든 값들은 극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디 정의 안에도 들어가는 거야? 극소 정의 안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냥 정의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은 극대라고 해도 되고 극소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서 보통 이 녀석을 극대 극소라고 부르지 않고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대 또는 극대점 또는 극소점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극점이라 한다. 극대점 플러스 극소점을 통틀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점 또는 같은 표현으로 극값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의로 이야기했다. 자, 극대의 정의는 뭐라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때 함수 FA 값이 제일 크다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르고 함수 FA 값이 제일 작다면 뭐라 부른다고? 극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극대값, 극소의 값을 극소값, 그리고 그 점을 극대점, 그때 이 점을 극소의 값을 가진 점을 극소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다 극대, 극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점 또는 뭐라 부른다고? 극값이라 부른대. 여기까지 괜찮나? 자, 정의는 지금 뭘로 한 거지? 함수로 한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좀 좋은 함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함수? 실수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또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자, 지금부터 fx가 지금 뭐가 가능해져 버렸다? 미분이 가능해졌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극대는 어떻게 극대로 하나요? 라고 얘들아, 우리 생각해보자.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제일 커야 돼. 제일 크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제일 커질까? 점점 증가하다가 점 다시 감소하는 요 지점이 제일 크게 될 거야. 맞지? 자, 증가하다가 뭘로 바뀌는 지점? 감소하는 지점. 즉, 자, 극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가해서 뭘로 바뀐다고? 감소로 바뀌는 그 점이 우리는 뭐가 될 거라고?
극대가 될 거야. 얘들아, 증가의 정보, 즉 다른 말로 바꿔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했기 때문에 증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미분의 도구로 쓰면은 너는 뭐가 된다고?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돼. 맞니? 자, 감소가 되려면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돼. 자,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은 도함수가 뭔 속이어야 되는 거야? 연속이어야 돼. 자,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대. 그러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양수에서 음수로 바꿀 때 적어도 실근 하나는 반드시 뭐 한다고? 가진대.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아, 그 말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고. 이제 극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F'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0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떻게? 도함수가 봐라. 여기가 0이 되지만 양수에서 다시 양수로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증가해서 증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증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극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형태들로 바뀌어야 되겠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F'A의 마이너 값은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F'A의 플러스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돼. 즉, 요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이야기하자. 아, F'의 0이고 좌우 뭐가 생겨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부호 변화는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플러스로 바뀌셔야 됩니다. 아, 도함수 값이 뭐이고? 0이고 좌우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뭘로 바뀐다고? 양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대라고 부르겠네. 괜찮나? 자, 그럼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F'A가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부호 변화 생겨야 된대. 자, 그럼 그래프가 주어졌어. 극대인지 아닌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F'A가 0이란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네. 괜찮나요? 자, 그럼 반대로 극소다. 극소는 결국은 반대가 되겠죠. 얘는 어디에서? 감소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될 거고? 증가로 바뀌어야 될 거고.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꾸면은 똑같이 너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면서 F'A 마이너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F'A 플러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 쏘리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 맞잖아. 감소해서 이게 바뀌었지. 위에 잘못했지요. 증가해서 감소인데 왜 이 부호가 이렇게 있다고 돼 있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극대인 거지. 자, 다시 갑시다. 자, 극소는요. 감소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증가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다. 너도 어떻게? 좌우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면서 어떻게? 감소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증가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극소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라 합니다. 자, 내용은 원래 수투 내용이랑 다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자, 가자. 자, 얘들아, 도함수 값이 0인데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판단할 거냐면 요런 형태야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도함수 말고 하나 더 배운 게 있다. 도함수의 무슨 함수? 도함수를 배웠다. 그걸 우리는 이계도함수를 했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가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 극소다. 자,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가면 반대일 거니까. 얘들아, 극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극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F'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이 돼야 돼.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지? 라고 하면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증가해서 뭘로 바뀌어야 돼?
감소로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생각. 자, 도함수의 도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른다고? 이게 도함수라고 부른다. 맞지? 자, 그럼 얘들아 봐라. f'A가 0이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맞지? 그러면은 이 도함수는 이 구간에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도함수, 정신 나왔네. 증가일까 감소일까? 자, 이런 말이잖아. 도함수가 이래 있어. 근데 f'A가 0이래. 그 말은 함수값이 0인 거야, 여기에서. 맞지? 근데 어떤 녀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대. 그러니까 함수가 요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도함수를 우리가 원래인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함수는 이 A에서 증가였을까? 감소였을까? 감소였겠지. 감소 정보는 다시 어디에 있다고? 그 함수의 어느 정보에 있다고? 도함수에 있어요. 맞지? 도함수의 값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감소라고 부르면 돼. 아, 그러면은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에 이 함수의 무슨 함수?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 음수가 되면 돼. f'A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이 점에서 극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 그러니까는 내가 증가해서 감소,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알아보기 싫다면 그냥 미분 한 방 더 치고 이때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당연히 똑같이 얼마? 극소라며.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f'A가 뭐가 되고? 0이면서 자,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란 말이야. 감소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감소해서 증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그러면 함수는 뭔가 하고 있을까? 증가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도함수. 아, 이게 정신나네. 하나 더 넣노. 자, 이게 도함수 값이다. 이게 도함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수가 되면 돼? 양수였다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면 이 점은 반드시 무슨 점이라고? 극소점이 되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반드시 만족한다면 이 점이 무슨 점이 된다고? 극대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도함수의 활용 1 내용 끝.